요즘 피곤한 게 나이 때문이라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아파도 잘 드러나지 않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바로 느끼고 배가 아프면 금방 신호를 보내지만 간은 웬만해서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장 성실하지만 가장 억울한 장기.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간을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사람의 기운과 감정, 수명을 좌우하는 근본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간이 상하면 피가 탁해지고 피가 탁해지면 온몸이 늙는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피곤해진다고 말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이 얕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것을 노화라 부릅니다. 하지만 허준은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이 때문인가? 아니면 간이 지쳐서인가? 그가 본 간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간은 단순히 해독기관이 아닙니다. 간은 피를 저장하고 기혈을 순환시키며 눈과 근육을 살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면 간을 보고 근육이 굳으면 간을 살펴라. 나이가 들수록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다리가 무겁고 쥐가 자주 나고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늘어난다면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간이 먼저 지친 것이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힘들어지는데 그 중심에 간이 있습니다. 간은 왜 60대부터 급격히 약해질까? 허준은 나이를 이렇게 나눕니다. 50은 준비이고 60은 관리이며 70은 결과다. 60대는 그동안 살아온 생활 습관의 총합이 몸에 그대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간이 약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가 아닙니다. 젊을 때 무리한 음주, 늦은 밤 생활 습관, 참고 살아온 분노와 억울함, 과식과 야식, 움직임의 감소, 이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간을 소모시킵니다. 문제는 간은 마지막까지 버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간 수치가 갑자기 나쁘네요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대부분은 모릅니다. 간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입니다. 큰 병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다. 간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사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낮에 이유 없이 졸리다. 눈이 쉽게 침침해진다. 다리가 무겁고 쥐가 잘 난다. 화가 늘고 말이 거칠어진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깬다. 이 중 두세 가지만 해당돼도 허준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직 병은 아니나 이미 건강은 아니다. 허준이 가장 먼저 고친 것은 생활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간에 좋은 약이 뭐냐고. 하지만 허준은 약보다 먼저 생활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첫째, 저녁을 가볍게 하라. 해가 지면 간도 쉬고 싶어 한다. 배부른 저녁은 간에게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밤 11시 전에 눕는 것. 간은 밤에 피를 씻는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회복은 더딥니다. 셋째, 술보다 무서운 것은 자주. 적은 독도 매일이면 병이 된다. 허준은 간을 분노의 장기라 불렀습니다. 참고 살아온 말, 삼키고 넘긴 억울함, 말하지 못한 분노는 모두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를 참으면 성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병이 생긴다. 60대 이후 간이 무너지는 분들 중 가장 많은 공통점은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간을 살리는 가장 좋은 처방, 걷기입니다. 허준은 걷는 것을 최고의 약이라 했습니다.
기혈이 돌면 간은 저절로 살아난다. 하루 20분에서 30분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걷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간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간을 챙긴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덜 아프게 나이 드는 것입니다. 허주는 말합니다. 장수는 하늘이 정하지만 건강은 사람이 만든다. 오늘 밤 조금 일찍 누워보십시오. 오늘 저녁 조금 덜 드셔보십시오. 오늘 하루 한 번쯤은 화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간을 위한 최고의 처방입니다. 이제부터는 간이 오래 지쳤을 때 나타나는 질병들입니다.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지방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은 생깁니다. 과식, 운동 부족, 단 음식, 야식, 이 모든 것이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문제는 지방간은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둘째, 간염과 간 기능 저하. 간은 회복력이 강하지만 계속 혹사당하면 회복이 느려집니다. 잦은 음주, 약물 남용, 만성 피로, 이것들이 쌓이면 간 수치가 서서히 나빠집니다. 이때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놓쳤을 뿐입니다. 셋째, 간경화. 간이 딱딱해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2단계까지 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주는 항상 이전 단계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병은 고치기보다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넷째, 담낭담도 문제. 간이 만든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담석, 담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갈비 아래 불편함, 기름진 음식 후 통증, 더부룩함, 이 역시 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간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래, 묵묵히 버티다가 마지막에야 신호를 보냅니다. 간은 말이 없습니다. 대신 평생 우리를 대신해 일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간을 조금 챙길 차례입니다. 건강은 대단한 약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일찍 쉬고, 조금 덜 화내는 것, 그게 간을 살리는 길입니다.